1262번입니다. 자, 행렬 A는요,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럴 때 A의 2025제곱한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 행렬은 우리가 거듭조금 네 가지 팁에 적용이 되는 행렬입니까? 바로 주대각선의 합이 얼마입니까? 0이 되죠, 그죠? 자, 따라서 우리가 켈리 해밀턴을 사용해 보면요. A 제곱에 바로 마이너스 바로 A 플러스 D니까 얘가 0이 돼버리죠. 그죠? 그리고 플러스 어떻게 된다? AD 마이너스 BC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를 더해버리면 바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죠?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1 AD 마이너스 BC니까 AD를 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자 BC를 하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플러스 2가 되죠. 따라서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1, 2가 바로 뭐가 된다? 0이 되므로 자 결론적으로 A 제곱이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 제곱이 마이너스 2니까 a의 4제곱을 생각하면 되겠죠. 바로 4제곱은 제곱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어서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고 2제곱이 되는데 2는 아무리 거듭 제곱을 해도 자기 자신 2가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a 4제곱이 바로 뭐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여기 a 행렬이 있는데 a 제곱의 행렬이 바로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a 세제곱 행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 세제곱은 a 제곱 곱하기 a잖아요. 그죠? a 제곱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a를 곱하면 바로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자, 세 번째 a 세제곱 행렬은 마이너스 a가 되고 a 네제곱이 2가 되니까 이것 또한 A 제곱 더하기 A 세제곱 더하기 A 네제곱이 바로 무엇이 된다? 영행렬이 된다. 즉, 네 개씩 묶으면 영행렬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거는 참고적으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따라서 A 네제곱이 2니까 바로 주기가 바로 4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4의 배수들은 모두 다 A의 4의 배수, 지수가 4의 배수면 다 모두 다 단위 행렬 2가 되니까 2025제곱은요. 2025제곱을 바로 이 주기가 4기 때문에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2024가 4의 배수죠. 따라서 행렬 A와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A의 1제곱과 같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2025제곱의 행렬도 바로 이 행렬 A가 되기 때문에 모든 성분의 합은 얼마가 된다? 바로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1263번입니다. 자, 행렬 L을 잘 보면요. 주대각선의 합이 얼마가 됩니까? 바로 0이 되죠. 주대각선의 합이 0이 되면 우리가 바로 팁을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것을 바로 이 A의 제곱, 즉 2차를 무수로 바로 단위 행렬의 실수배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했죠. 케일리 해밀턴을 이용해 보면 A 제곱은 A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D가 되니까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플러스에 AD 마이너스 BC니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가 되죠. AD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플러스 뭐가 됩니까? 플러스 AD 마이너스 BC니까 바로 마이너스에 BC가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이 되어서 1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1, 2가 바로 무엇이 된다? 0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A 제곱이 무엇이 된다? 바로 단위 행렬의 마이너스 1배가 되므로 바로 2가 되기 위해서는 얘를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바로 2의 제곱이 되어서 2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렇게 바로 4제곱을 했을 때 2가 바로
될 때 그때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죠. 4제곱도 이고 8제곱도 이가 되니까 4의 배수가 되면 모두 다 단위 행렬이 되네요. 따라서 자, 자연수 n의 최소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이게 생각이 안 난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a 제곱을 한번 계산해 보면요. 루트 2 마이너스 1과 3 마이너스 루트 2를 자, 몇 번? 두 번을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자,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곱셈을 한번 해보면 1행위 1년은 2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1행 2년은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가 되어서 0이 되죠. 2행 1년은 3 루트 2와 마이너스 3 루트 2를 더하니까 0이 되고요. 2행 2년은 마이너스 3과 바로 플러스 2가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자,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1, 0, 0, 1이 되어서 바로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팁을 주대각선의 합이 0일 때 팁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죠? 자, 이렇게 바로 4가 자연수 최소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1264번입니다. 2차 정사각형렬 A의 IJ 성분이 다음 식을 만족한다고 하네요. 자, 그럴 때 다음 행렬과 같은 것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A 행렬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A 1부터 1, 2, 2, 1, 2, 3까지 해보면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자, 행과 열의 바로 성분의 행과 열의 차의 절대값이네요. 그죠? 그럼 1행 1열은 0이 되겠네요. 1행 2열은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니까 1이 되겠습니다. 2행 1열은 1이 되어서 1의 절대값은 1이 되고요. 2행 2열은 어떻게 됩니까? 0이 되니까 절대값이 0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A 행렬을 구했으니까 A 제곱 행렬을 구해보면 자, 일단은 이 01과 10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두 번을 한번 곱해보기 바랍니다. 자, 곱하면요. 0과 1행 1년은 0과 1이 돼서 1이 되고요. 1행 2년은 0과 0이 되네요. 자, 2행 1년은 0과 0이 되네요. 2행 2열은 1과 0이니까 1이죠. 자, 따라서 A 제곱이 바로 뭐가 된다? 단위 행렬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니면 뭘 이용해도 되겠습니까? 주대각선의 합이 0이 되니까 바로 켈리 해밀턴 공식을 이용하면 A 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D가 0이니까 0 행렬이 0이 돼버리고 AD 마이너스 BC 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바로 무엇이 된다? 영행렬이 되므로 A 제곱이 바로 단위 행렬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A 제곱이 단위 행렬이면요. A 세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 제곱 곱하기 2가 되니까 A 제곱 곱하기 A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A 제곱이 2니까 2 곱하기 A가 되어서 바로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A의 4제곱도 얼마가 된다? 마찬가지로 A 제곱이 단위 행렬이면 A 4제곱도 단위 행렬이 되겠죠. 자, 그러면 A의 1제곱은 A가 되고, 제곱은 2가 되고, 세제곱이 A가 되고, 4제곱이 2가 되면 AE가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나겠네요. 즉, 홀수 제곱일 때는 A가 되고, 짝수 제곱일 때는 단위 행렬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이 식은요. 자, 앞에는 짝수 제곱이니까 단위 행렬이고요. 다음은 홀수 제곱이니까 A가 되겠네요. 짝수 제곱이면 단위 행렬이 되고 홀수 제곱이니까 A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홀수니까 A가 되고 짝수는 단위 행렬, 홀수가 A가 되고요. 짝수가 바로 뭐가 된다? 단위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은 a와 마이너스 a가 없어져서 2가 되고요. 맞나요? 자, 뒤에 부분은 다른 행렬이 없어지니까 a 더하기 a니까 바로 2a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실수는 실수끼리 먼저 곱하면 되고, E와 A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A가 되겠죠. 자, A 곱하기 E는 단위 행렬은 뭐가 된다? A가 되고요. E 곱하기 단위 행렬도 뭐가 된다? A가 되는 거죠. 이 E가 실수에서 말한다면 바로 곱셈의 항등원인 1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죠? 따라서 이 주어진 식은 바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다? 4A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현 265번입니다. 자, A 행렬 A가 주어졌는데요. 자, 행렬의 거듭 저급을 50번 한 것을 모두 다 더할 때, 자, 1행 2열의 성분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떤 팁에 걸려들지 않죠. 팁에 적용할 수 없으니까. 자, A 행렬은 그대로 두고요. A 제곱부터 한번 차근차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2와 3,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자, 두 번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행 1년은 4 마이너스 3이 되니까 1이 되겠습니다. 일행 2년은 6 마이너스 3이 되니까 3이 되겠네요. 자, 2행 1년은 마이너스 2와 플러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2행 2년은 마이너스 3과 플러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자, A 제곱을 해봐도 어떤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네요. 그죠? 그럼 우리는 A 세제곱을 하면 되겠죠. A 세제곱은 A 제곱과 A를 곱하면 되겠죠. 아니면 A와 A 제곱을 곱해도 상관이 없죠. 그죠? 자, 따라서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와 2a 행렬인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즉 a 제곱과 a를 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1행 1년은요. 2와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1행 2년은 3과 마이너스 3이니까 0이 되겠습니다. 2행 1년은요. 마이너스 2와 플러스 1이 되어서 0이 되고요. 2행 2년은 마이너스 3과 플러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A 세제곱이 바로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A 세제곱이 마이너스 2면 A 6제곱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얘를 제곱하면 되니까 바로 2제곱이 되어서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A가 6제곱이면 A부터 A 6제곱을 모두 다 더하면 뭐가 된다? 바로 영행렬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 한번 보시면 A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A 세제곱 플러스 A 네제곱 플러스 A 다섯 제곱 그리고 A 여섯 제곱이 바로 무엇이 된다? 영행렬이 될 것입니다. 자, 보시면요. A 세제곱이 뭐와 동일합니까? 2와 동일하잖아요. 미안합니다. A 세제곱이 마이너스 2죠.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2죠. 그럼 A 4제곱은 무엇이 됩니까? 여기에다가 A를 한번 곱하니까 마이너스 A가 되고요. A 5제곱은 자, 여기에다가 또 A를 한번 더 곱하면 마이너스 A 제곱이 되는데, 그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A 제곱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가 A 6제곱이 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A와 마이너스 A가 사라지고 A 제곱과 마이너스 A 제곱도 사라지고 마이너스 2와 2도 사라지니까 자, 6개의 합이 바로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따라서 이 50개를 모두 더하면요. 6개씩 더하면 0이 되니까 처음부터 6개씩 계속 더해도 0이 되겠지만 우리가 I나 오메가에서도 많이 했잖아요. 뒤에서부터 몇 개씩 6개씩 더해도 0이 되는 거죠. 그죠? 이 6개가 0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어떤 아무 숫자부터 시작해도요. 여기서부터 몇 개를 바로 6개를 더해보면 13, 14,
15까지 이 6개를 더해보면 얘를 여러분들 A의 구제곱으로 한번 묶어보세요. 그럼 여기는 A고요. A 제곱이 되고 A 세제곱이 되고 A 네제곱이 되고 A 다섯 제곱이 되고 A 여섯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A부터 A 여섯 제곱까지 모두 합이 바로 뭐가 되니까 영행렬이 되니까 영행렬과 A의 아홉 제곱을 곱하면 그것은 바로 영행렬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여섯 개의 합이 영향력이 되니까 우리는 뒤에부터 6개씩 끌어내도 되겠죠. 그러면 이 50이라는 것은 6의 배수인 48보다는 2개가 많잖아요. 그죠? 따라서 바로 6, 8이 48이니까 8묶음을 묶고 나면요. 앞에 몇 개가 남는다? 2개가 남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런 내용은 I나 오메가에서 많이 처리해 봤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주어진 식은 바로 무엇과 동일하다? A 플러스 A 제곱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는 어떻게 됩니까? 2와 3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되고요. A 제곱의 행렬은 여기 있죠. 1과 3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 행렬을 더해주면 되죠. 그런데 일행 2열의 성분만 물어보니까 우리도 일행 2열의 성분만 더하면 되겠죠. 따라서 일행 2열의 성분이 바로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정답은 6이 되는 것입니다. 되겠죠? 1266번입니다. 바로 행렬의 곱셈과 실생활에 관한 활용 문제가 되겠는데, 자, 문제가 좀 길지만 여러분들 잘 해석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표 1과 표 2는요, 각각, 자, 문구점 PQ에서의 볼펜 연필의 바로 가격을 의미하고, 표 2는 유진이와 민기가 볼펜과 연필을 사는 개수를 의미합니다. 이럴 때 두 행렬 AB에 대하여 행렬 AB의 이 행렬 두 개의 곱에 일행 이열의 성분을 의미하는 것을 물어보네요. 그러면 자 우리가 두 개의 행렬을 곱해서 일행 이열의 성분만 물어보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그죠? 일행 이열의. 그러면 바로 일행과 이열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AF 더하기 BH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AF 더하기 BH가 뭔가를 한번 볼까요? 자, A와 F 이 두 개를 곱하죠. 그리고 B와 H 이 두 개를 곱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했다는 것을 해석해 볼 때 바로 누가 민기가 볼펜의 개수는 F개를 사는데 맞죠? 그것을 어느 문구점에서 P 문구점에서 볼펜을 사겠다는 말이겠죠. P 문구점에서 볼펜 F개의 가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필 또한 바로 뭡니까? H개를 사는데 연필의 가격이 B1인데 그 B1은 문구점 P의 B1이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일행 이열 성분이 의미하는 것은 누가 민기가 그래야 되죠. 민기가 어느 문구점에서 P 문구점에서 맞나요? P 문구점에서 볼펜과 연필을 살 때의 지불할 금액을 이야기한다. 바로 2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또 다른 한 개를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행 1년을 해봅시다. 이행 1년을 곱하면 CE 더하기 맞나요? 자, DG가 되겠네요. DG. 그러면 CE가 되고요. DG가 되니까. 이건 마찬가지로 유진이가 어느 문구점에서 PQ 문구점에서 볼펜과 연필을 살 경우 지불할 금액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1267번입니다. 자, 두 물통 AB에 각각 Ag, Bg의 물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A 물통이 있고요. B 물통이 있어요. 자, 여기에 각각 Ag과
Bg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통 A에 들어있는 물의 3분의 1을 퍼내어서 물통 B에 넣은 다음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A 물통에서 B 물통으로 3분의 1만큼 B 물통에 넣는다고 하는 거죠. 즉, 이 A g의 3분의 1이니까 바로 3분의 1g을 어디로? B로 바로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A 물통에는 바로 3분의 1g이 아니죠. 바로 A의 3분의 1g이니까 3분의 1A g이 되겠네요. 그죠? 자, 따라서 그러면 A 물통에는 얼마가 남겠습니까? 3분의 2A g이 남을 것이고, B 물통에는 원래 Bg이 있는데, 여기에 3분의 1A g을 추가했으니까, B 플러스 3분의 1A g이 바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물통 B에 들어있는 물의 2분의 1을 퍼내어 물통 A에 넣는다고 하네요. 자, 여기에서 이쪽으로 바로 B 플러스 3분의 1A에 바로 얼마만큼? 이 물의 바로 2분의 1만큼 어디로? A 물통으로 보내버리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내어 물통에 넣은 후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A 물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분의 2A에다가 이 2분의 1 B 플러스 3분의 1 A만큼이 우리가 어떻게 되겠다? 추가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럼 B 물통에는 여기에서 2분의 1만큼 빠졌으니까 B 물통에는 2분의 1 B 플러스 3분의 1 A g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자, 이럴 때 이제 물통 A에 들어있는 물의 양을 무엇이라고 하자? 이것을 바로 A-라고 하고 물통 B에 들어있는 물의 양을 B-라고 하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런 관계식을 바로 무엇으로 행렬로 나타내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A-는 3분의 2A와 여기에 6분의 1A, 이걸 정리하면 되겠죠? 3분의 2A와 6분의 1A가 되겠죠. 그죠? 6분의 1A와 3분의 2. 즉, 3분의 2와 6분의 1을 우리가 정리해주면 6분의 자, 2배 되었으니까 4가 되어 플러스 1이 되어서 6분의 5가 되겠죠. 따라서 6분의 5A에다가 바로 2분의 1B를 더한 양이 될 것이고 자, B 다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부터 적어준다면 6분의 1A에다가 맞나요? 2분의 1B g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행렬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우리가 A-와 B-를 찾으니까 자, A-와 B-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이 개수들을 가지고 행렬을 만들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즉, 6분의 5a 더하기 2분의 1b가 바로 a-이므로 우리가 이 행렬 두 개를 a와 b의 곱을 가진 행렬과 자 곱해서 이 식을 만들어 주려면 자 1행과 바로 1열이 곱해져서 이 식이 a-가 되어야 되니까 여기는 6분의 5 여기가 2분의 1이 되면 1n과 1열이 곱해지면 6분의 5a에 2분의 1b로 만들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b-도 6분의 1a 더하기 2분의 1b가 되려면 여기가 6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이면 2행과 1열을 곱하면 6분의 1a 플러스 2분의 1b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앞에 6분의 1을 실수배로 자, 우리가 공통으로 뽑아냈으니까 6분의 1을 각각 뽑아내버리면요. 자, 곱해서 요 행렬이 되려면 바로 5가 되고요. 여기는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2분의 1이 되려면 3이 되면 바로 곱하면 2분의 1이 되겠죠. 자, 여기는 1이 되고요. 여기도 3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행렬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연립방정식을요, 연립방정식 형태를
바로 이렇게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럴 때 6분의 1을 앞에 자, 실수배로 우리가 뽑아냈으니까 나머지 PQRS를 각각 모든 성분들의 합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6 더하기 6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PQRS를 모두 더하면 얼마가 되겠다?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